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계약 위반 아닌가요? 오늘 부동산 분쟁 사례 두 번째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약금 일부 넣고 계약했어요. 자, 의뢰인은 분양 계약금 10%를 전부 입금하지 않고 계약금 일부만 넣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오늘 의뢰인은 40대 직장인 여성분으로 의뢰인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분양 상담사에게 분양 상품에 대한 설명을 당연히 들었고요. 이후 분양 직원으로부터 지금 분양 계약을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 좋은 분양 호시를 가져갈 수 없다고 의뢰인을 초조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 분양 상담사는 기회가 지금뿐이라는 말에 초조해진 의뢰인은 총 계약금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신탁사에 입금하고 계약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계약서가 발행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100만 원만 입금해도 계약서가 발행됩니다. 자,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계약 위반 아닌가요? 자, 이거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의뢰인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계약금 10%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있다가 계약금 전부를 납부하면 그때 분양 계약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위반보다 의뢰인이 계약금은 전부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겁니다. 계약금을 다 입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계약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의뢰인 주장은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음에도 계약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계약금도 전부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계약이라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의뢰인처럼 주장하면 이건 무조건 시간 낭비를 하는 지름길입니다. 답 안 나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가도 대부분이 소송에서 다 집니다. 전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떼쓰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의뢰인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시행사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법으로 소송한다고 겁을 줘가지고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해서 의뢰인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로 시행사는 법으로 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행사는 소송에서 전부 대부분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시행사는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일 그르쳐서 망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계약 해지를 위해서 컨설팅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예. 이거 더 신나게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좀 받아보고 제가 설명을 이제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질문 하나는 뭘까요? 정말 시행사로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해결 가능할까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얘기죠. 여러분, 시행사가 바보입니까? 시행사는 고문 변호사가 없을까요? 고문 변호사가? 또 이런 경험이 없을까요? 내용 증명은요,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 뿐인데 내용 증명으로 시행사가 겁먹지 않아요. 겁먹는 경우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내용 증명 답변에는 법으로 하라고 시행사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용 증명은 아무런 힘이 없으며 또 법으로도 강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분양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분양계약서를 여러분이 작성하는 거 쉬워요. 바로 돼요. 하지만 계약 해지는 무척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라는 거예요. 뭘? 분양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요. 네. 다음 질문 볼게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니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자,
제가 답변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제가 뭐 방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제 경험에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럼 맡겨서 소송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소송에서 만약 지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사건만 수임하려는 변호사 사무장의 인터넷 광고 영업으로 희망 고문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의뢰인 얘기는 변호사가 한 말이 아니고 변호사 영업 사무장이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로 사무장이 영업해서 무조건 자신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임하고 나몰라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모든 결정을 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분양계약 해지 소송에서 이긴 사례 있으면은 댓글에 제 내용을 좀 달아주세요. 거의 모든 사건이 지는 경우가 태반이라 소송 잘못하면 돈도 돈이지만 시행사의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니까 잘 체크하세요. 그리고 소송하실 거면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자세한 상담 받고 결정을 하시되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과 상담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 사건을 맡아 소송해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또 사건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변호사들도 의외로 시행사 구조, 뭐 분양 대행사 구조 이런 거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와 다르게 분양 계약 해지는 뭐 이런 소송은 전문성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소송에서 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잘 만나는 것도 진짜 복입니다. 아마 좋은 변호사 만나면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거의 답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뭐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카페 모임을 만들어 단체로 대응하면 힘이 커진다고 하는데 여러 명이 뭉치는 게 유리할까요? 유리한가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가끔씩 이런 얘기 떠돌고 있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 명이 뭉치는 것은 시행사, 시공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분양계약 해지가 목적이라면 뭉치면 뭉칠수록 시행사는 더더욱 해지를 안 해줍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는 해지해주고 누구는 해지 안 해준다는 소문이 날 텐데 그걸 지켜보는 시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컨설팅으로 분양계약 해지를 해줄 때 저는 비밀리로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컨설팅을 얘기합니다. 분양 현장에서 딱 한 사람 것만 제가 컨설팅 해줘요. 다 하진 못해요. 딱 한 사람 것만. 두 사람 것도 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문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조용히 비밀리로 움직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페 모임으로 단체로 대응한다고요? 계약 해지할 마음이 없다면 단체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아마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 소송도 단체로 소송해서 제가 거의 진 경우만 봤지 이긴 경우를 본 적이 제 경우는 없습니다. 예. 뭐 공사 중에 뭐 금이 가거나 뭐 이렇게 뭐 공사에 대한 거 빼놓고는요. 이렇게 시행사를 혼내주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계약 해지가 목적인지 전략을 잘 짜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